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셀파 윤선희 대표입니다. 오늘 해드릴 내용의 제목은 통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조작을 할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통계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지,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은 통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유의적인 통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조건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연구 모형의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탄탄해야 할 것. 두 번째, 척도와 설문 문항을 제대로 선정해야 했을 것. 세 번째, 데이터 샘플을 대표성 있게 모았어야 할 것이에요. 네, 이렇게 모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내가 세운 어떤 결과, 말하면 통계적인 결과가 유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100%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의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있죠. 열에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은 10%에 내가 해당됐을 때 어떡하나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조작을 하면 안 될까요? 숫자를 살짝만 바꾸면 안 될까요? 이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물론 비윤리적이고 바꾸면 큰일 나요. 그런데 어쨌든 바꾸고 싶은 유혹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제 비유적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한번 고민해 보시냐면 제가 말씀드린 한 포인트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기존 연구를 살펴보시고 내가 세운 연구 모형의 연구 대상과 기존 연구의 이 비슷한 모델의 연구 대상이라 함은 샘플을 모은 조직이나 어떤 대상, 어떤 사람들의 단위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경영학으로 말하면 서비스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기존 연구에서는 유통업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조직이 다른 거잖아요. 교육학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 있어서 내가 똑같은 모형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어요. 이런 경우. 자, 이렇게 대상이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대상이 달랐어요. 그러면 내 조직을, 내가 지금 모은 샘플에 조직 특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유의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틀린 게 아니고요. 유의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 결과가 내 연구 대상의 특성을 굉장히 잘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잘 설명할 수 있나를 고민을 해보는 순간 더 명쾌한 답을 얻으면서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연구의의를 굉장히 돋보이는 연구의 의의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독립변수가 8개인데 매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6개가 기각되고 2개만 유의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통계 분석하셨던 분의 사례인데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되면서 이분이 저한테 바로 대뜸 6개가 안 나왔는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바꿔서라도 숫자를 바꿔서라도 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잠깐 진정하시고 자, 6개가 안 나왔다면 2개가 나왔다면 8개 중에 관계가 굉장히 큰 게 2개고 나머지는 무관하다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이 6개와 2개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모은 데이터의 조직으로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이게 왜 이거 6개와 이 2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랬더니 손뼉을 치며 2개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 조직의 사람들은 이 2개의 목숨을 건다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때요? 이 조직 특성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연구 결과라면
굉장히 큰 연구 결과죠. 모든 게 다 나와야지 좋은 연구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차별성 이런 거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심심해. 뭐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 뭐 맨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모형은 똑같으나 결과에서 차별성을 훅 드러낸 거죠.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유의적으로 내가 만든 연구 모형이 처음에는 유의적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비유의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연구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기존 연구에 많이 있는 걸 모형으로 잡았을 때예요. 90% 이상 유의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경우인데, 자, 기존 연구가 별로 없는 가운데 모형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그럴 때는 모두 다 유의적으로 나와야 합니까? 유의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예측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 있는 걸 바탕으로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데이터를 잘 모으셨으면 배경이 이렇게 있으면 다 유의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유의성을 저한테 예측해봐라. 그러면 어떤 상식선에서 유의성을 제가 설명할 수 있으나 확신 있게 90% 이상 이렇게 말은 못하죠. 자, 그러면 유의적으로 나올 때가 좋아요? 비유적으로 나올 때가 좋아요?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둘 다 관계없어요? 이렇게 답을 드리죠. 둘 다 관계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좋아요? 그 말이에요. 비유적이면 비유적인 대로, 유의적이면 유의적인 대로 내가 처음으로 지금 밝혔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되는데 단 여기서 결과는 상관없으나 이 결과가 왜 그러한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기능적 설명 말고요. 의미적 설명을 할 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실 수는 있어야 해요. 유의적으로 나왔든 비유적으로 나왔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백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의의에서 현상에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백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좋은 어떤 의미 해석을 위해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렵다면 우리 회사 오셔도 돼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실력 있는 박사님과 논의를 하면서 이제 답을 끌어내고 또 생각을 보태면서 의미를 찾는 거죠. 이제 저희 회사는 풀 컨설팅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1시간, 2시간 필요한 부분만큼만도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하되 이제 제 얘기는 꼭 오셔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의적으로 나왔든 비유적으로 나왔든 기존 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 백업을 하셔야 합니다. 통계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웠던 어떤 모형 예측한 대로 비유의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의미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